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태조 이성계 하면 여러분 정도전이 떠오르는 것처럼 태종 이방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 태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네, 오늘의 주인공 하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륜은 1347년인 고려 충무강 3년에 진주의 하급관리인 수능부사 하륜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대림, 호는 호정이지요. 이 하씨 집안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반을 잡고 있었지만 이 중앙정계에 오랫도록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인 정몽주나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중앙관리가 된 정도전과는 달리 중앙에 연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머리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13살 나이에 이 고려 국립대학인 국자감 입학시험인 국자감시에 합격을 했고 19살이 되던 1365년인 공민왕 14년에 이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 감독이 이인복과 이색이었어요. 이거는 하륜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죠. 하륜은 당대 최고 정치가였던 이인복 그리고 대학자였던 이색의 좌주문생이 됩니다. 좌주는 이 과거 시험의 책임자를 뜻하는 말이고 문생은 급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선발해준 시험관을 문생이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정치 관계가 맺어져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내가 너 찍었으니까 내가 너 끌어줄게 나만 믿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륜은 1367년 감찰 규정으로 있을 때 신돈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파직당하긴 했지만 다시 복직된 이후로는 공민왕 우왕대의 주요 관직들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그가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최고 실력자이던 이인임의 인척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앙정치에 발을 들인 후에 고려의 건문세족인 이인임의 형 이인복, 과거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인복이 하륜을 딱 보니까 쟤 너무 똑똑해. 어떻게든 나랑 좀 끈을 좀 만드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인복의 셋째 동생 이인미에게 너 하륜을 좀 사이로 맞아보는 건 어때? 라고 권하게 됩니다. 자기가 딸이 있었으면 자기 사이로 맞았을 텐데 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륜은 고려 권신 이인임의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방 출신에서 과거에 급제를 한 신진사대부인데 건문세족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데 하륜은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중심을 잘 잡아 나갑니다. 이인임에게서는 정치를 배우고 스승인 이색에게서 성리학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동문수학한 정몽주, 정도전 등과 친분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41살이 되던 1388년 채영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인임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채영이 요동정벌을 주장하는데 이를 반대하던 하륜이 양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유배를 가게 된 다른 이유는 실각한 이인임의 인척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다시 복관된 하륜은 자연스럽게 이 온건개혁파 진영에 합류를 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1390년인 공양왕 2년 제가 정도전 편에서도 말했던 윤희와 이초가 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을 찾아가서 이성계는 고려의 역적이니 군사를 보내 그를 제거해달라 라고 부탁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역성혁명 세력에게 큰 위기를 형성했고 이를 계기로 정도전은 이 왕조를 유지한 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온건개혁을 주장하는 이색, 이숭인, 권근, 이색의 아들 이종학 그리고 우현보 등을 다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륜도 함께 연루가 돼서 이 청주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윤희와 이초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정도전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끈질기게 탄핵을 했는데 그때 정몽주가 공양왕에게 주청을 올려서 결국 온건 개혁파들은 풀려나게 되고 하륜도 풀려나게 되면서 1391년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이 된 후 조선이 개국되기까지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서 외직을 전전하게 됩니다. 하륜은 사실 이색의 많은 제자들 중에 정몽주는 누구에게나 당시 존경을 받는 인물이긴 했지만 정몽주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고요. 정몽주는 이성계 정도전에게 맞서서 이 신왕조 창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륜 나와 함께 하자 하고 하륜을 끌어들이게 되죠. 하륜은 정몽주와 함께 이 역성혁명파를 저지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또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몽주가 죽고 고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자 하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게 되죠.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은 역성혁명에 반대하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게 되는데요. 스승인 이색, 이숭인, 권근, 이색의 아들 이종학, 우현보 등을 유배에 보내고 이숭인, 이종학 그리고 우현보의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륜은 이때 조선 건국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고향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바람 부는 숙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후 인재가 많이 필요했던 태조 이성계는 하륜에게 출사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1393년인 태조 2년 9월 하륜이 후배인 권근과 함께 출사를 하기로 합니다. 당시 고려의 선비들은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이 개경 근처에 있는 두문골 골짜기에 은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을 두문동 72현이라고 불렀지요. 네, 그런데 개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벼슬까지 벌였던 이 하륜과 권근이 출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 이 변절자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게 됩니다. 하지만 하륜은 이런 욕을 먹는 것 중은 견뎌내고 이 새로운 나라에서 내가 새 뜻을 펼쳐보리라 라는 야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이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을 해서 조선에서 첫 벼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역제도를 개편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사를 한 후에 하륜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륜을 경계하는 정도전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간을 전전할 뿐 중앙정계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륜과 정도전은 정치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그러니까 신권 정치를 하고자 했죠. 그런데 하륜은 부국 강병이 국가 운영 최고의 목표다. 국가의 재정이 특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을 내는 이 백성들의 생계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계를 꾸리고 또 세금을 내는 그런 세상은 강력한 왕권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정도전은 실권을 잡은 이후 이성계의 총애와 신뢰를 등에 업고 자신을 지지했던 남은 그리고 세자 방석의 장인인 심효생 등 소수의 관리들과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하냐 하륜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임무를 하나 던집니다. 하륜이 출사를 했을 무렵 조정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천도 문제였어요.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새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주의 계룡산 부근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는데 이때 이 음양과 풍수지리에 정통했던 하륜이 수도는 나라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하니 그곳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강력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하륜은 음양, 의술, 지리 이 모든 것에 지극히 정통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성리학자이면서 성리학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문에 정통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성계가 이 하륜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새로운 수도는 어디냐? 풍수를 좀 살펴봐라 하면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하륜은
지금의 신촌과 연희동 일대의 무학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거기가 괜찮단 말이지 하면서 관심을 보이자 그 서운간이라는 곳 아시죠? 서운간의 관원들이 아니 우리를 물리치고 이 하륜의 말을 들어 자존심 상해 하면서 무학은 나라를 도적질할 사람이 사는 기운을 가진 땅입니다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의 총애를 독점하고 싶어 했던 정도전이 역시 이 무학은 군왕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고 천도는 시기상조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음양술수 같은 계령난신이나 논하는 소인배와 같은 하륜의 말을 믿고 천도할 수는 없다 하면서 하륜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게 되지요. 하지만 천도를 하겠다는 이성계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무학과 가까운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 일대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1395년인 태조 4년 하륜은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하륜이 떠나 있던 그 시기 정도전은 경복궁 건설을 주도하고 한양의 사대문과 경복궁의 모든 정각 이름을 지어서 태조에게 바치면서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륜은 3년상을 마치지 않고 금방 정계에 복귀를 하게 돼요. 태조의 명에 의해서.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에서 보낸 표전문의 내용이 불손하다 하면서 트집을 잡은 사건, 정도전 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낼 것을 요구해 오지요. 하륜은 정도전이 직접 명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내가 몸이 아파서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았고 정도전을 대신해서 명에 가게 된 것이 바로 하륜입니다. 사실 이 표전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륜이 명에 가게 된 것은 정도전의 입김이 닿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도전에게 당사자가 직접 가서 해명을 해야지라는 말을 한 하륜이다 보니 정도전이 양심을 품고 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륜은 권근, 정탁, 노인도 등을 데리고 명나라에 갔고 이 주원장이 왜 정도전이 안 온 거야? 라면서 내용을 추궁하자 정도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 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때는 돌아올 때 함께 간 사람들은 억류되고 혼자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96년 한성부윤이었던 이 하륜이 다시 계품사가 돼서 명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 표전문 작성은 이런 오해가 있다. 제발 오해를 푸십시오. 라고 주원장에게 간곡히 말을 해서 오해를 푸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아무래도 주원장과 명나라에 좋은 인상을 남겼던지 명나라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외교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승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승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계림부윤으로 좌천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정도전에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인 1397년에는 경상도 절제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박자안의 옥사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복한 왜구를 박자안이 도망치게 했다라는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에 하륜이 또 연루가 되는데 이건 역시 정도전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체포당해서 수원부에 안치되어 있다가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1396년인 태조 5년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을 하고 이성계가 정치에 관심을 잃게 되자 세자를 지지하던 세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그동안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세력을 키워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표전문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까지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 난간을 뚫고 나갈 돌파구로 요동정벌을 선택하게 되죠.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군사와 무기를 중앙으로 편입하는 사병 혁파를 단행하면서 정도전은 또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초조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정도전은 당시 하륜이 이방원과 연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1398년인 태조 7년 7월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냅니다. 그런데 충청도로 내려가기 직전 하륜이
이방원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면서 이 정도전이 주도했던 정치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방원과 하륜이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태조실록 총서를 보면 하륜은 원래 관상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자신의 친구이자 태종의 장인인 민제에게 내가 사람의 상을 좀 많이 봤는데 공의의 둘째 사위 같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어. 내가 뵙고자 하니 공이 그 뜻을 좀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태종과 연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을 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올라가려면 선택해야 되는 줄은 이방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용제 총화에 하륜이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가기 전 이방원을 만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열린 조촐한 환송연에서 이방원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부러 취한 척하면서 이방원의 옷에 술을 쏟습니다. 이방원이 좀 언짢아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하륜이 뒤쫓아간 거죠. 그러면서 대군, 제가 좀 전에 술을 쏟은 것은 주위에 감시하는 눈이 많아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정도전에게 대적할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륜은 이방원에게 정도전이 주도하고 있는 요동정벌과 사병 혁파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 이방원은 하륜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게 되죠. 사실 조선이 개국된 후 7년 동안 정치에서 소외된 이방원, 사실 반격의 기회를 기다려왔지만 무기도 군사도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서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륜이 이미 자기가 포섭해 놓은 안산구수 이숙번을 이방원에게 추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한양을 떠나 있게 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숙번이 군사를 이끌고 이방원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떠나게 되죠. 사실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과 하륜이 손을 잡은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륜은 권력을 잡은 후 이제 이색과 이색의 아들 이종학 등 아주 수많은 이 동문 선후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도전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또 자신은 정도전 때문에 지방을 전전해야 했고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야 됐고 억울한 누명도 써야 했으니까 정도전만큼은 꼭 끌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역할을 해줄 이로 이방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